이번 시간에는 이제 아이들에게 우리 요즘 워낙 중학교 때 자유학기제도 있고 네. 또 아이들 진로를 찾아주니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진로를 결정할 때 가만 냅두다 보니 이게 하염없이 시간만 가요. 예. 자기 진로를 결정하지도 네네. 못하고. 근데 사실은 책을 많이 본 아이들은 또 진로를 쉽게 결정하는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조차도 안 하는 아이들은 도대체 자기가 좋아하는지도 뭔지도 모르겠고. 예.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진로를 결정할 때 우리 엄마 아빠들이 우리 자녀에게 뭘 어떻게 제시를 해줘야 좋은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프레저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로는 확정이 아니라 확장이다. 아, 진로는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그 검사를 통해서 너는 교수, 너는 의사, 사회복지사 하는 아이들이 거기에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저는 이제 진로 진학 쪽 컨설팅을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세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이가 좋아하는 걸 선택을 해야 됩니다. 흥미가 있어야 진로에 관심을 갖거든요. 두 번째는 내가 그게 적성에 맞는가, 잘 할 수 있는 건가입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아이는 미술을 좋아해요. 그림 그리는 걸. 그런데 재능은 없습니다. 어떤 아이는 정말 그림 그리는 걸 싫어하는데 그렸다 하면 재능을 보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자, 미술이 필요한 회사에 입사를 했다고 보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업무 성과도가 좋을까요? 물론 관심 있는 애가 잘 올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적성이 맞는 아이, 그러니까 소질이 있는 아이가 잘합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인데 또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직업이 나한테 의미가 있느냐, 즉 가치가 있느냐입니다. 세 가지 교집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진로를 결정한다고 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할 수 있고 그 직업이 의미를 갖고 있는가, 가치를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염두에 둔다고 하면 진로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 말씀 잘 들었는데요. 네. 한 가지 의문점이 네네. 생깁니다. 아니, 그거 알면 진로가 네. 결정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없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네네, 이럴 때 이제 아이들에게 뭔가를 해줘야 될 텐데 네, 그리고 어쨌든 진로를 좀 빨리 정해서 자기 목표의식을 갖고 뭔가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는 아이 그리고 뭐 이도저도 아닌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단계로 보면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저학년 때까지는 저는 유인전을 많이 읽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나름대로의 롤모델을 아이들이 형성하는 시기를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으로 갈수록 자기의 이제 진로를 어느 정도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가서는 이제 거기 직업에 맞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 예를 들면 동아리 활동을 한다거나 자기개발 활동을 한다거나 또 창직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하고 고등학교 가서 직업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이제 본인의 직업을 완전히 확정을 지은 다음에 2학년 때 가서는 학과를 선택하고 3학년 때 가서는 내가 수시로 갈 건가 정시로 갈 건가 그렇게 진로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기준점을 가지고 부모님들께서 그런 또래에 있는 부모님이시라고 하면 제가 드린 말씀처럼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많은 유인전 책을 독서를 하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보다는 유인전이나 책을 많이 읽어서 전두엽을 발달시켜서 사고의 폭을 넓혀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럴 때 아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혹시 스마트폰을 많이 보는 아이들을 네. 이렇게 뚝 끊어지게 할 수 있는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상담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한 아이가 이제 컴퓨터에 많이 빠져있는 아이를 제가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 아이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부모님이 저한테 의뢰할 때는 아이가 스마트 게임을 안 했으면 좋겠다, 스마트폰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님, 그건 무리입니다. 제가 자녀하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아이한테 제가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학생은 하루에 스마트폰을 몇 시간 합니까? 게임을 3시간 한다고 하래요.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일주일 후에 만날 텐데 학생이
하루에 스마트폰을 몇 시간 할 수 있어요? 학생이 2시간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실제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간을 얘기해봐.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한테 주었던 그 팁이 뭐냐면 1시간을 줄이는 건 무리니까 우리 학생이 계속 365일 동안 3시간씩 해왔으면 이게 몸에 습관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뭐였냐면 팁은 하루에 5분씩만 줄여보자. 그리고 스스로에게 알람을 맞춰봐. 만약에 오후 3시에 게임을 시작했다고 하면 5시 57분에 알람이 울리게. 그러면 딱 스마트폰을 멈춰봐. 그렇게 일주일 동안 3분씩을 줄여보는 거야. 그렇게 하고 선생님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보자. 그렇게 아이가 해봤더니 그게 실제 이행을 한 거예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가능했어? 했더니 선생님께서 시간을 많이 줄이라고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3분 정도는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단번에 그걸 딱 우리가 멈추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오랫동안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의욕치의 숫자를 내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시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네. 그 아이를 그 이후에도 혹시 계속 상담이 네, 이어졌나요?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 이후 이제 제 말은 네, 그렇게 3분씩 줄어서 지금은 게임을 안 아닙니다. 그러진 않습니다. 게임을 완전히 줄이지는 않지만 이제 그 관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 줄인 만큼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전에 공부를 안 했던 아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이번에 기말고사를 봤는데요. 성적이 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줄이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학생 본부는 학년기에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학업 쪽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아이가 혹시 지금 몇 학년 정도 지금 되는 중학교 3학년입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결정해야 할 시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몇 개월 전에 그 아이가 제가 아이를 맡은 게 지금 2개월 전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3분씩 줄어서 네. 지금 뭐 1시간 정도뿐이 네. 안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1시간 아니라 2시간 정도 좀 학원이 있는데요. 1시간 공부를 하지만 아이가 더 집중력 있게. 그리고 이제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좀 방법을 부모님께서 어렵다고 하면 뭐 예를 들면 자기주도 학습을 한다거나 이런 쪽에 좀 팁을 얻으셔서 공부하는 요령을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듣고 공부하면 좋겠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들일수록 공부하는 법을 모르거든요. 그냥 책상에만 앉아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가까운 학습법이라든가 특히 이제 아니면 선생님들과 좀 상담을 통해서 공부하는 좀 스킬을 좀 같이 좀 배우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흥미가 갑자기 생겼어요. 예. 그러면 이 스마트폰은 그렇게 해서 조금씩 줄여간다고 하고요. 네. 그럼 이번에는 제가 다시 질문을 이렇게 던져볼게요.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을 네. 하려면 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기주도 학습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전체 만약에 범위가 국어 과목을 얘기했을 때 뭐 1페이지에서 50페이지가 중간고사 범위라고 하면 그 범위의 핵심은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읽으라는 겁니다. 가볍게. 그냥 시건방지게 그냥 훑어보듯이 쭉 읽어보라는 거죠. 그걸 깊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하다 보면 두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하나는 오감형이 나옵니다. 오감형은 뭘까요? 나무를 보는 거죠. 육감형은 숲을 봅니다. 그러니까 육감형은 제가 금방 설명해드린 것처럼 과목이 페이지가 50페이지까지 시험 범위가 있다고 하면 1페이지도 50페이지까지 쭉 그냥 읽습니다. 그런데 이 오감형 같은 경우는 1페이지를 계속 하다가 암기가 안 되고 어떻게 합니까? 공부하다 보면 계속 1페이지만 하다가 50페이지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감형이든 육감형이든 저는 육감형처럼 첫째는 전반적으로 범위를 한번 훑어주라는 거죠. 두 번째는 각각의 소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잘 보고 거기 중요한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목차를 중심으로 하고 핵심 단어 드는 부분에서 밑줄을 그어주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직접 핵심 단어가 되는 것을 글로 쓰면서 표현하고 나머지는 뼈대만 맞춰 놓으면 나중에 시험 보기 전날에는 그 뼈대 맞춰 놓은 것만 자기가 딱 요약된 것만 보면은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학습법은 본인이 쓰고 말하고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것처럼 좋은 학습법이 없다고 합니다. 네. 중간 아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팁인 거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중간에 있는 성적에 있는 아이들이 과목 범위를 전혀 끝내질 않습니다. 앞에만 보다 보니까 특히 육감형인 아이들은 이거 내가 본 것 같은데
왜 디테일하게 나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처음에는 그냥 훑어보고 핵심을 요약하고 쓰고 또 설명할 수 있을 정도 하면 충분하게 좋은 성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